자, 이제는 주제가 바뀌어서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용어들이 좀 나오고, 용어 뜻 정리부터 먼저 좀 해볼게. 자, 합의 법칙이 있는데, 자, 두 사건 A, B 가지고 할 거야. 자, 두 사건 A, B가, 자, 일단 씁시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더해가지고 m 더하기 n이라는 거야. 이를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합의 법칙인데 이를 합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합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곱의 법칙도 얘기해 볼게. 곱의 법칙 이제 곱의 법칙은 뭐냐면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인데 그 m가지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다 동일하게 n가지이면 이번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는 곱해서 m 곱하기 n이다. 이게 이제 곱의 법칙입니다. 이를 곱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곱의 법칙 이제. 이를 곱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곱의 법칙 이제. 자,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자, 이제 요거에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줄 건데, 내가 항상 드는 예시는 이제 분식집 예시를 들어, 이제. 분식집 이제. 자, 내가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분식집을 갔는데, 분식집에서 종류가, 자, 이제 그 김밥이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 이제. 딱 요 두 종류만 팔아. 김밥은 이제 5가지가 있대, 세부적으로. 라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3가지가 있대. 3가지가 이제. 자, 그러면 내가 이 분식집에 갔어. 이 분식집은 요거에만 김밥하고 라면만 파는 데야, 이제. 자, 내가 지금 요 분식집에 있는 메뉴 중에서, 요 음식들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먹으려고 해. 이때 이 분식집에서 내가 먹을 음식을, 메뉴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난, 자, 내 말뜻을 잘 이해를 해봐, 이제. 내가 이 음식점에서 먹을 메뉴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야. 몇 가지? 자, 내가 이 음식점에서 먹을 메뉴를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냐? 왜 8개야? 설명해봐. 음, 어, 자, 봐봐. 지금 이 분식집에는 김밥을 고르는 경우가 5가지가 있고,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분식집에서 내가 음식 하나를 고르겠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김밥 종류를 고를 수도 있고, 혹은 라면 종류를 고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고르기로 했다. 김밥 종류에서 고르기로 했다.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내가 김밥을 고르면서 라면을 지금 고르는 상황이 아니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지금 이제. 내가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만 고르는 거야, 지금. 얘를 고르기로 했으면 이거는 안 일어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제 MN일 때 둘이 더하라는 거야, 이제. 둘이 더하라는 거. 근데 상황을 바꿔보자. 내가 좀 배가 고프네? 나는 김밥도 하나 먹어야 되겠고, 라면도 하나 먹어야 돼. 이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왜 15가지야? 어. 그치? 내가 김밥을 고르는 사건도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라면도 고르는 사건도 발생해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결국에는 다 발생해야 돼. 이렇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면 곱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근데 표현을 좀 이제 바꿔가지고요. 이제 내가 여기 분식집에 있는 메뉴, 처음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는 이제 5 더하기 3에서 8이었죠.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8이야. 표현을 바꿔서 또는 이거나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더하라는 거예요, 이제. 김밥을 고르거나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 아니면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로 인지하시고 혹은 봐봐. 곱의 법칙이야. 이제 곱의 법칙은 이제 이 내가 김밥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라면도 골라줘야 되잖아. 김밥도 고르고 그리고 동시에 아니면 김밥을 고르고 이어서 라면도 골라야 되고 아니면 잇따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 곱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줘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곱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진짜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설명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김밥도 하나 고르고 라면도 하나 고를 때에는 내가 김밥을 이거를 골랐다. 고를 수 있는 라면이 몇 가지야? 세 가지. 내가 김밥 B 골라도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3을 5번 더하니까 3 곱하기 5인 거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자, 이제 개념은 여기 끝이야. 개념이 되게 부실해 보이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 이제. 요거 보시면 자, 문제가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자, 생각해봐. 주사위는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6가지? 그럼 생각해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왜 36이죠? 왜 12개죠? 36이야 12개? 왜 36이죠? 동시에 이거를 내가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뭘까? 애들이 답을 12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36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나뉘어. 근데 답이 12야 36이야? 답이 12가 아니라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12가 아니라 36이야. 자, 왜냐면은 잘 대답했어. 두 개의 주사위가 다른 주사위니까 그리고 이제 동시에 던지잖아. 첫 번째 주사위도 경우가 발생하고 두 번째 주사위도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6 곱하기 6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나오는 두 수의 차가 1이거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 이제. 그러면은 나오는 두 수의 차가 1이 되려면 예를 들면 어떤 두 수가 있죠? 2, 1. 그 다음에 이제 3, 2. 그 다음에 이제 4, 3. 그럼 1씩 더 늘려주면은 5, 4, 6, 5 이렇게 있네, 그지? 이거 말고 더 있나? 이거 말고? 반대도 세야 되네, 이거? 반대 왜 세야 되네, 이거? 두 수의 차가 1이니까 이렇게 빼야 1이고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1 아니야? 어, 맞아.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걸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리 바꾼 것도 세야 돼. 그래서 1, 2, 그 다음에 2, 3, 3, 4, 4, 5, 5, 6까지 좀 세주셔 가지고 이제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냐면은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10가지. 그 다음 뒤에 상황도 해봅시다. 이번에는 합이 4의 배수인 거. 자, 주사위를 두 개 던지면 가장 작은 두 수의 합 1, 1 하면은 2죠. 2부터 가장 큰 두 수의 합 몇이야? 주사위에서. 6 해주면 10이잖아. 합의 범위는 2부터 12까지인데 이 중에서 4의 배수를 한번 세보래. 4의 배수는 이제 여기서 4인 거, 8인 거, 12인 거 해가지고 총 5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 합이 4가 되는 거 뭐가 있죠? 2, 2. 자, 1, 3부터 내가 쓸게. 1, 3, 2, 2. 그 다음에 3, 1. 6개 이제 자리 바꾼 거 이제. 그 다음에 합이 8인 거 뭐가 있죠? 2, 6.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셀 때 기준을 잘 잡고 세는 게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아까 이 2를 먼저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을 잘 잡으라는 얘기는 이 6부터 셀 때 이제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세라는 거지. 2, 6, 3, 5, 4, 4.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꿔준 6, 2하고 5, 3도 세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합이 12가 되는 것도 세봐. 이건 뭐가 있냐면은 6, 6이 유일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5가지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있네요, 이제. 다 더해주면, 잠깐만. 이거 다 더해야 되니? 곱해야 되니, 이거? 이거 왜 더해야 돼, 이거? 자, 봐봐. 주사위를 던지면은 그 두 수의 합이 4이면서 8일 수가 있네? 말이 안 되는 거야. 구별이 되는,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다 보니까 더해서 이제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 9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저 10하고 9하고 이제.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 마찬가지로 이게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없어. 19가지라고 최종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필수예제 2번도 봅시다. 2번 이제. 자, 요거 좀 이제 잘 세주고 봐야 되는 유형인데, 요게 이제, 보시면, 자,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1번 보시면, 저 방정식이 지금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10이잖아요, 이제.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10이야. z는 12. 자, 저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 어떻게 세냐면은, 일단 자연수는 몇부터 자연수에 이제? 1, 2, 3 이런 게 자연수지. 자, 어떻게 세줘야 되냐면 무조건 x의 개수가 큰 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 다시 이 문자 앞에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잡아. x, y, z 중에서 그 개수가 가장 큰 게 몇이죠? x. 그래서 x가 1일 때 이렇게 푸는 거야. x가 1이면 이거 3이니까 3이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9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요 2y 플러스 z가 9가 되도록 하는 그 yz의 조합을 또 세야 돼. 그 다음에 또 셀 때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잡아. y의 개수가 더 크죠. y가 1이면 z가 몇이야? 7. 그런 식으로 다 세. 1, 7, 2, 5, 3, 3, 4, 1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세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근데 항상 그 개수가 큰 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몇일 때 보시냐면은 2일 때 해봐. 2일 때 이제 x 2 넣어보시면은 2, 3은 6이니까 6 넘어가서 이제 2y 플러스 z가 몇인데가 이제 6 나오지 않니? 그러면은 여기서 y가 1일 때 z가 몇이야? 4. y가 2면은 z가 2인데 y가 만약에 3이면 z가 0. 근데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건 탈락. 이렇게 세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이제 3일 때도 해봅시다. x가 3이면은 저기 지금 3, 3은 9 넘어가 주면은 여기 이제 2y 플러스 z가 이제 몇입니까? 3. 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YZ 조합이 1, 1만 가능하니까 한 가지만 있겠네 이제 한 가지만 여기서 총 이제 네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 경우의 수들 4, 3, 1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건 이제 두 가지죠 그죠? 이거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는 왜 더합니까 이거? 말 그대로 x가 1이면서 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구별되는 케이스니까 더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더해 주면은 7가지라고 답을 쓸 수 있겠네. 7가지 이제.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다 쓰셨죠? 줘도 되겠죠? 옆 그 밑에 2번은 조금 이제 수정을 좀 이제 해줄 게 있는데 수정해 줄 게 이제 요거 그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정수 x와 의미 아닌 정수 y로 쓰자. 정수 x와 의미 아닌 정수 y. 이렇게 좀 바꿀게. 여기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와 의미 아닌 정수 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좀 문제 상황을 좀 이제 수정을 좀 해주시고.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절대값 x 더하기 y가 되는데 요게 지금 이제 5 이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5 이하. 근데 여기서 그 절대값이 있잖아. 먼저 이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는 계산이니까 가장 작은 거부터 x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x가 0일 때부터. 자, x가 0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y가 몇 이하야? 5 이하로 나오지 않니? y가 5 이하? 그런데 y가 지금 이제 5 이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y의 조건이 무슨 정수? 의미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는 몇부터야? 0, 1, 2, 3 요런 게 의미하는 정수죠. 그냥 정수는 이제 뭐야? 음수도 되고 뭐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y가 5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의미 아닌 정수 뭐 있죠? 몇부터 몇까지 있어? 0, 1, 2, 3, 4, 5 직접 다 한번 세보면은 0, 1, 2, 3, 4, 5 총 몇 개?
6가지가 되겠네. 6가지. 이걸 다 하면 돼.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제 x가 몇일 때 해볼까? x가 이제 1. 근데 마이너스 1이어도 결과가 똑같지 않나? 풀마 1 둘 다 한 번에 싸그리 묶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 x가 풀마 1이면 얘가 2니까 2가 넘어가면은 y가 3 이하로 나오게 되겠지. 이거는 0, 1, 2, 3 4개만 가능하겠네. 4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은 x가 이제 몇일 때 해볼까? 풀마 2. 그럼 2는 4니까 y가 1 이하가 되겠지 이제. 이거 y가 몇하고 몇입니까? 0하고 1이죠? 두 가지만 가능하긴 해. 두 가지만 이제. 두 가지만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풀마 3을 만약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풀마 3 해주면은 제가 6이니까 y가 마 1 이하가 나오게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 여기 없죠? 여기선 탈락이네 탈락 이제. 결국 x가 0일 때, 풀마 1일 때, 풀마 2일 때의 경우의 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더해야 되겠죠? 자, 더하면 답이 몇입니까? 12가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뭘 하나 더 고려해 줘야 되는데?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뭘 신경 써야 될까? 여기서? 아니, 그다 했어, 이미.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 지금. 이렇게 세면은 틀린다. 뭘 고려해줘야 돼? 힌트. x. x가 힌트야. x가. x가 0일 때 6가지, x가 풀마 1일 때 4가지, x가 2가지야, 2가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기까지 해줘야 돼, 이제. x의 경우의 수까지 고려를 해주자, 이거지. 얘는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얘는 0 한 가지니까. 얘네 둘은 곱하기 2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얘네 둘은 이제. 이걸 꼭 인지해야 돼. 요걸 이제. 4, 2, 8, 2, 2는 4.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얘네를 더해줘야 돼, 얘네를 이제. 이거 다 더하면 몇인데, 이거? 18이라고 답을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야, 18. 되십니까?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3번입니다. 3번 이제. 자, 3번인데. 자, 이거 좀 잘 봐야 돼, 이제 이거. 자,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진대. 자, 그때 A, B, C라고 내가 잡을 건데, AC 플러스 B의 값이 짝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일단 요거 한번 좀 내용 정리 한번 하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여러 개의 수의 합 또 여러 개의 수의 합이랑 여러 개의 수의 곱을 한번 좀 내가 써볼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점점점 여러 개의 수를 더할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있죠. 이때 그 더한 결과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이제 이 더한 결과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좀 있을 건데 여러 개의 수를 더한 결과가 이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또 여러 개의 수를 지금 이제 곱한 결과가 이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좀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이제 저렇게 있을 것 같거든. 저렇게 이제 그럼 봐봐. 저거 더할 때 있잖아. 더할 때 이제 저 여러 개의 수를 더할 때 더한 결과가 홀수가 되려면 혹은 짝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지금 말한 게 뭔데? 자, 지금 내가 세 개만 썼지만 그러니까 지금 너가 얘기한 거 봐봐. 짝수 홀수를 더하면 요거라는 거야. 그러면 잘 대답했는데 좀 더 일반화해서 항의 개수가 세 개가 아니라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해서 일반화하면은 그 여러 개를 더한 결과가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 여러 개를 더한 게 홀수가 되냐 이 얘기야. 너가 말한 걸 좀 더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짝수 뭐라고요? 짝수. 아, 그 짝수랑 홀수의 개수가 2대 1이다. 자, 봐봐 이제. 봐봐. 간단해. 여러 개의 수를 더할 때 더한 결과가 홀수가 되려면 이게 더할 때 홀수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해 사실은. 짝수가 중요하지 않고 홀수의 개수가 중요하거든.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더한 결과가 홀수야. 이 표현력이 한계. 봐봐 이제 이거는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은 이 더한 결과가 홀수야. 이거 외우기 쉽잖아. 홀수가 홀수, 홀수가 홀수에. 그럼 짝수는 뭐겠어? 더한 결과가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짝수게. 홀수가 짝수기야. 홀수가 짝수게. 아니 그럼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봐봐, 홀수가 짝수게. 봐봐. 또는 잠깐 다시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거 벌써 썼어 이거? 홀수가 없거나 짝수게. 홀수가 없거나 짝수기로 쓰자. 홀수가 없거나 짝수기. 기본적으로 홀수가 없거나 짝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홀수가 없거나 짝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요 얘기를 이제 해보면 다 저기 맞아. 홀수가 중요해. 왜냐면은 짝수 2하고 4 더해봐. 6 나오잖아. 짝수를 어떻게 더하든 결과가 무조건 짝수야. 그러니까 중간에 곱살이 끼는 홀수가 어떻게 있냐가 중요해. 홀수가 어떻게 있냐. 자 이제 곱셈 버전이야. 자 여러 개의 수를 곱한 게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곱하는 모든 수가 다 홀수야 돼. 모두 홀수야 돼. 모두 홀수. 생각해봐. 홀수만 곱하면은 곱하는 결과가 홀수야. 그럼 반대로 곱한 결과가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땡.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으면 돼. 짝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짝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돼. 한 개를 쓰자. 짝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으로 쓰자. 짝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으면은 곱한 결과가 짝수가 됐고요. 곱한 결과가 이제 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고. 자, 우리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시면 우리는 AC 플러스 B의 값이 이제 짝수가 되는 걸 구해보래. 짝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AC 플러스 B가 짝수? 그러면 AC 플러스 B가 짝수가 되려면 지금 두 수를 더해서 짝수네? 둘이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밖에 없어 이제? 둘이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 자, 맞긴 한데 이제 두 개짜리잖아. 두 개짜리. 좀 이제 좀 더 사고를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1번 케이스. 둘 다 홀수일까? 아니면 둘 다 짝수일까?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까?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그럼 봐봐. 얘네 둘의 곱이 홀수네? 곱한 게 홀수가 되려면 모두 다 홀수여야 돼. 그러니까 A가 홀수인 경우에서 세 가지, C가 홀수인 경우에서 세 가지. 이걸 뭐 해야 돼? 곱해야죠. A도 홀수여야 되고 그리고 C도 홀수여야 되지. 그래야 곱한 결과가 홀수가 되는 거잖아. 곱한 결과가. 이런 거를 구별을 잘해야 돼. 이런 걸 이제. 아니 A도 홀수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C도 홀수로 결정이 되어야 곱한 결과가 홀수로 나오지 않겠니? 곱한 결과가? 그다음 마찬가지로 B도 홀수로 결정돼야 돼. 이거야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계산해 주시면 여기서 2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27. B가 홀수가 주사위에서 홀수가 3개 있잖아. 1, 3, 5. 문제 상황을 잘 생각을 해. 지금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수 1, 2, 3, 4, 5, 6에서 보는 거야. 1부터 6까지 수 중에서 이제 요거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짝수인데 짝수. 짝수 잘 봐봐 이제. 자, 곱한 게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곱한 게 짝수가 되려면. 근데 그럼 둘 다 짝수여도 되고 둘 다 짝수이던 거 아니면 하나만 짝수야. 하나만 짝수거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얘는 그 여사건으로 해서 풀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주사위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가 6가지잖아요. 그죠? 얘 6가지, 얘 6가지지. 그래서 일단은 6 곱하기 6으로 일단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계산해 보는데 생각해봐.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두 수를 곱하면 그 곱한 결과가 무조건 홀수 아니면 짝수 아니야? 그리고 거꾸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면 나머지가 짝수가 되는 경우야. 근데 아까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아까 구해보지 않았니 이거? 이게 그대로 밑으로 여기 내려와야지 이제. 빼서 3 곱하기 3. 이렇게 괄호를 잘 쳐서 빼야지.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A 곱하기 C가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야 이게.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슨 경우에서 구하고 있어? 무슨 경우에서? 짝수가 되는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세잖아.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빼야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만 남지. 남을 때. 그 다음에 B가 짝수. 짝수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뒤에 곱하기 3. 얘를 계산해 주면 돼. 얘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얘가 이제 36 마이너스 9 곱하기 3. 이게 27 곱하기 3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은 81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81이라고 이제 81로 나오게 돼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 둘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 돼. 27 더하기 81 계산해 보시면 108이라고 답을 내는 거야. 108. 이렇게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이거를 왜 전체에서 뺐냐면 그 얘는 케이스를 나눠야 되거든. 둘 다 짝수, 모두 다 짝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만 짝수일 수도 있고 케이스를 복잡하게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여섯 건으로 해서 푸는 게 더 간단하다면 이렇게 풀어야지만이 이제 이 단원에 있어서 이제 경우의 수 단원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섯 건으로 빼는 게 나을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잠깐 끌어다 갑시다. 자, 필수 이제 4번을 이제 볼 건데 4번은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거든. 약수의 개수.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했었는데 기억나니? 어떻게 구하는지? 야, 뭘 더해? 뭔가 좀 앞에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뭘 해야 돼? 저수를 소인수분해 먼저 해줘야 돼 일단. 자, 소인수분해 해보자. 72는 바로 할게. 8, 9, 72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너가 지금 얘기한 그 각자리 수를 더한 다음에 곱하라는 게 그 뭘 더하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자 생각을 좀 하고 지수를 더해서 양 저 지수들에다가 더하기 1 한 것들을 곱해서 더하기랑 걸 곱해서 그래서 4 곱하기 3이니까 10이야 일단. 그래서 1번은 72의 약수의 개수는 12야. 12. 자 근데 일단은 이거 지수에 더하기 1 해서 곱하는 거긴 한데 이거 왜 원리 알아 원리? 왜 더하기 1 해서 곱하는지? 이거 원리 아니?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그 70의 약수 혹시 아무거나 얘기해 볼래? 70의 약수 8? 8은 이게 세제곱이네. 또 얘기해 봐. 아무거나. 12 4 30이지? 하나만 더 얘기해 볼래? 하나만 더. 6 2 곱하기 3이죠. 자, 70의 약수는 2가 최대 3개 곱해져 있는 수고 3은 최대 2개 곱해져 있는 수야. 그러니까 최대라는 말을 표현했었잖아 내가. 2가 최대 3개. 꼭 3개일 필요 없어.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그 72의 약수는 2가 최대 3개 곱해져 있는 수잖아. 최소 몇 개 있는 수야. 2가. 아니 최소. 2가 최대 3개 들어있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최소 몇 개 있으면 돼. 최소. 빵개. 그렇지 않을까? 3도 마찬가지야. 3이 최대 몇 개 곱해져 있어. 최소 몇 개. 빵개. 그럼 봐봐. 이 입장에서 야 2가 최대 3개 들어있을 수 있지. 2를 3개 쓰느냐 뭐 2개 쓰느냐 1개 쓰느냐 빵개 쓰느냐 빵개 한 가지 더하는 거야. 빵개 한 가지. 알겠니 이거? 2를 최대 3개 쓸 수 있다고 2를 3개 쓰냐 2개 쓰냐 1개 쓰냐 빵개 쓰냐 2를 쓸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잖아. 4가지. 3 더하기 1 해서 4가지인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마찬가지 3도 3을 최대 2개 쓰냐 1개 쓰냐 빵개 쓰냐 빵개 쓰는 거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아니 2가 최대 3개 곱해져 있잖아. 2가 최대 3개. 2를 더 그보다 초과해서 곱하면 안 되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하기의 의미가 안 고르는 그 가지수가 하나 추가된 거야 이게. 안 고르는 가지수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응용 2번이야. 이 7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일까? 라는 거야. 3의 배수가 몇 개일까? 자 3의 배수는 3이 적어도 하나 곱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3이 최대 2개 곱해져 있죠.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려면 3을 몇 개 쓸 수 있냐? 최대 2개 쓸 수 있고 1개 쓸 수 있고 3을 안 써도 되니? 3의 배수가 되려면? 안 돼. 3을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2가지야. 얘는 따로 더하기 1을 하는 게 아니지. 그 다음 봐봐 이제 2는 사실 3의 배수의 개수 구할 때 2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2가 몇 개 있든 상관없어. 그럼 2는 이제 가지수가 최대 3개잖아. 2가 3개 쓰냐? 2개 쓰냐? 1개 쓰냐?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3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4, 2, 8이라고 계산하는 거지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3의 배수니까 3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어야 되니까 3을 쓸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인 거라고. 2개 쓰냐 1개 쓰냐 2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2가지로. 알겠니? 그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야 이제. 자 봅시다 이제. 자 요거 좀 잘 봐야 돼 이제. 자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이제 A, B, C, D 지점 4개 지점이 있는데 같은 지점을 2번 지나지 않고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라라고 돼 있어. 자 A, B, C, D가 있습니다 이제. 자 똑같은 지점 2번 안 지나야 돼 이제. 자 A에서 D까지 가는 게 목표야. 그러면 일단 D까지 가려면은 B나 C 중에서 최소 하나는 거쳐가야 돼. 자 B를 거쳐서 갈 수도 있죠. A에서 내가 만약에 B를 거쳐 간다 해보자. A, B, D. A에서 B까지 몇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는 몇 가지? 3하고 2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 왜 곱해야죠, 이거? 이게 A에서 B까지 가는 그 사건 3가지하고 B에서 D까지 가는 사건 2가지가 둘 다 발생해야 되니까. 결국에 발생을 다 해야 된다면 곱하는 거예요, 이제. 또 어디를 거쳐 갈 수 있죠, 이제? A, B, C, D. 그치? 자, 근데 일단은 이거 먼저 할게. 얘 먼저 이제. A, C, D. 몇 가지 몇 가지야? 2가지, 4가지. 곱해주니까 2, 4, 8이라고 이제 써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B, C를 둘 다 거쳐 가는 것도 생각해야 돼. B, C를 다 거쳐. A, B, C, D. 이렇게. 그치? 그래서 A, B, C, D도 그럼 고려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반대로 B, C의 순서로 가는 거 말고 이제 이것도 있죠. A, C, B, D 요 순서도 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요 순서도 이제 그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A, B, C, D 순서 뭐야? A, B, C, D 3, 2, 4 3, 2, 4 맞니? 3 곱하기 2 곱하기 4 몇인데 이거? 6, 4, 24 이렇게 잡아주시고 A, C, B, D는 뭔데? A, C, B, D A, C, B, D는 2, 2, 2 이거 아니니 이제? 8 이걸 다 뭐 해줄까? 더해. 이거는 14고 얘는 32니까 더해주면은 46까지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46.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까? 자, 6번 보시면 자 요거 색칠하는 거 좀 잘 봐야 돼. 요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줘야 돼 이제. 자 보시면 1번 다시 색깔이 5가지가 있대. 빨주, 노초파 5가지 색깔이 있는데 다음 그림의 색칠을 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칠하겠대. 이때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라 라는 문제야. 자, 생각해 보시면 요겁니다. 봐봐. 여기서 그 5가지 색깔이 있고 이 두 그림 다 5군데의 영역이 있어. 보면은 이제 삼합점을 찾을 거다. 삼합점. 삼합점이 뭐냐면은 세 개의 영역이 서로 동시에 만나는 점을 삼합점이라고 부를 거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점은 이 세 개의 영역이 다 만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삼합점이 있다면 삼합점을 찾아. 그런 다음에 경우의 수를 작성을 해. 경우의 수 작성을. 자, 내가 맨 처음에 여기 가장 넓은 데부터 칠해보자. 여기 처음에 몇 가지 경우의 수? 5가지. 내가 이 순서로 칠할게. 그 다음 여기 칠할 거야. 여기 몇 가지야? 4가지? 여기 왜 4가지죠? 아니. 여기 왜 4가지야? 5개인데 이미 얘가 하는 게 썼잖아.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4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여기는? 여기 왜 3가지입니까? 2개 써서.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야, 2가지야? 왜 3가지야? 자, 이 영역 입장에서는 이 두 영역과 다른 색으로 칠해줘야 되잖아. 얘네 2개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인 거야. 중복해서 써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너가 얘기한 대로 이 색깔 써도 되는 거야, 이제. 그럼 마지막 여기는 몇 가지죠? 그치? 얘네 둘이랑 다른 색이니까. 이거를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다 색칠이 돼야 되니까 곱해야 되는 거야. 5, 4, 3, 3, 3 곱해주면은 답이야. 계산해 보시면 5, 4, 20, 3의 세제곱 27 계산해 보시니까 540이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540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실 거고. 자, 그 다음 2번이야, 2번. 자, 2번인데 이제 2번인데 자, 그 다음 2번 잘 봐봐. 2번은 지금 그 삼합점 저런 식으로 세 개의 영역이 만나는 점이 있다면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삼합점 있니? 어디? 이거는 몇 개의 영역이 만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삼합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네 개의 영역이 만나는 거면 사합점이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네 개의 영역이 만나는 점이 아니야, 이거는. 그 여기서 인접한 영역이라는 게 봐봐. 얘네 둘은 인접한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야.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여기 딱 한 점이지. 이런 거는 인접한다라고 하지 않고 얘네 둘이 선으로 만나야 인접한다라고 얘기를 해. 선으로 만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만나는 게 아닌 거야. 마찬가지로 얘네 둘도 만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삼합점이 없어. 삼합점이 아예. 그럼 경우의 수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잘 봐봐 이제. 자, 경우의 수 내가 일단 여기를 내가 A, B, C, D, E의 순서로 내가 칠할 거야 이렇게 이제. 자, 요 순서로 내가 이제 칠할 거야 이제. 잘 보세요. 맨 처음에 A 몇 가지? 5가지. 자, 그 다음 봐봐. B는 몇 가지야? B는 4가지지, 그지? 여기는 일단 확정이지, 일단, 그지? 그 다음 잘 봐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A고, 여기 B지. 그 다음 C가 몇 가지야? C가 몇 가지야? 자, 일단은 그 쓰지 말고 일단 내가 필기 시간 줄 테니까 그때 써. 일단 봐봐. 다시 여기 몇 가지라고요, 여기? 여기 몇 가지? 얘는 얘랑 이웃 인접하니? 왜? 어떤 2개요? D랑 B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다. 어. 2개가 다 달라 새길 수 있다. 오케이. 아주 훌륭하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잘 봐. 일단 맞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살짝만 좀 틀어서. 일단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야. 왜냐면 얘랑만 다른 색이면 되니까 일단은 4가지야. 일단은 4가지인데 근데 너가 얘기한 것도 틀린 건 아닌데 관 관점을 기준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이것도 잘 판단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관점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근데 다르게 잡으면은 너가 얘기한 게 맞아. 근데 일단 지금 내가 잡아놓은 걸로 봐봐. 일단 여기는 4가지가 맞아.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봐봐. 여기가 일단 쓰지 말고 여기가 만약에 4가지였다 가정하면은 여기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색칠하는 게. 왜 3가지야 이게? A랑 C가 달라서 자 A랑 C랑 같을 수 없나? A랑 C랑 같을 수 없나?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경우가 나뉘는 거야. 여기서 얘가 네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C도 나눠야 돼. 그럼 잘 봐. 잘 들어야 돼 이제. 원래 C만 생각하면은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지가 맞긴 한데, 그럼 잘 들어봐. 그 네 가지 색깔 중에는 얘랑 똑같은 색도 하나 포함돼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색깔이 있지? 잘 보세요 이제. 만약에 A 색깔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 세 가지 색깔이 있잖아, 그제? 요 주황색은 이제 A와 같을 때야. A와 같을 때. 근데 요 보라색은 이제 A랑 이제 다른 색깔을 칠하는 가지수가 세 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세 가지라는 얘기. 그럼 잘 볼래 이거 이제? 만약에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얘가 A랑 같은 색이야. 얘네들이 같은 색이야. 그때 얘가 몇 가지야? 어, 얘네가 같은 색이니까 그때는 얘가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그땐 여기가 몇 가지야? 그땐 세 가지인 거야. 이거를 구별해 줘야 돼. 이걸 이제. 그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근데 여기 있잖아. 마지막 2는 사실 지금 이 A랑만 인접하는 거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네 가지.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흰색은 확정 경우의 수고, 이 깔별로 여기 좀 나눠준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괄호를 쳐서 내가 만약에 그 주황색 걸로 내가 따라갔을 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라색으로 따라갔을 때 있죠. 보라색으로 따라갔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 여기는 2다. 여기는 이제 CD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할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끝나? 계산해 보시면 20에다가 요거 더해 보시면 4 더하기 3, 3은 9 곱하기 잠깐 이거 미쳤지 이거? 여기를 2라고 썼지. 4라고 써야 되는데 2라고 썼지. 4 계산해 주시면 2, 4, 8 80 곱하기 13 1040. 자, 일단 답을 이렇게 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줘야 돼 이거 이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잘 들어봐 이제. 왜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되는 일이 생기냐. 잘 들어봐 이거. 원래 그 경우의 수를 정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뭘 고려하냐면은 맨 처음 5가지 했지. 그 다음 얘는 얘랑 다른 색이니까 4가지지, 그지? 그 다음 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얘를 3가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얘네 둘이랑 다른 색이어서 3가지다라고 하잖아.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경우의 수를 쓸 때 얘랑 인접한 영역 있지. 얘네 둘이가 같은 색일 수도 있는지 아닌지까지 생각해야 돼. 그것까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인접하니까 절대 같은 색일 수가 없잖아, 이제. 여기 넘어왔을 때 얘랑 인접한 거는 얘네 둘인데 같은 색일 수가 없지. 얘도 마찬가지. 얘랑 인접한 얘는 이 둘이랑 인접하는데 얘네 둘이가 같은 색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를 봐봐. 여기 잘 봐봐. 일단은 확정인 거. 삼합점을 이렇게 찾아주면 삼합점은 이제 경우에서 확정이야. 여기 삼합점이 없으니까 이합점. 두 개의 영역이 만나는 이것만 확정이야. 이것만. 그럼 여기를 잘 때 봐봐. 여기 5가지 했지? 얘는 얘랑 다른 세계가 4가지지, 그지? 그 다음 여기를 칠할 때 봐봐. 여기를 칠할 때. 여기를 칠할 때는 이제 여기를 칠할 때는 얘랑 인접한 게 얘네 둘이긴 하지만 아직 여기 칠 안 했으니까 아직 얘랑 인접한 거야, 아직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4가지이긴 한데 이제 여기를 칠할 때 얘랑 인접한 게 얘네 둘이잖아.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네 둘이랑 인접하는데 이 둘이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경우를 좀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무작정 써 나가면 안 되고 경우의 수를 쓰려고 할 때 이제 내가 여기 경우의 수를 쓰려고 할 때 이제 여기 할 때 얘랑 인접한 영역들끼리 근데 얘랑 인접한 영역이 이거지만 아직 여기는 칠 안 했으니까 일단은 요거만 보는 거야. 요거만. 근데 여기는 일단은 얘랑 다른 세계니까 4가지긴 한데 얘를 4가지로 정하고 열로 넘어가면은
얘랑 인접한 거는 이제 얘네 둘이잖아 이제. 얘네들이 같은 세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여서 다시 일로 되돌아와서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케이스를 나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음. 여기가 처음에 5가지고 여기가 4가지야 이제. 그럼 여기가 몇 가지야 여기가 원래? 4가지. 얘랑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4가지 아니야 4가지. 4가지. 그 4가지를 이 기준으로 이 A랑 그 4가지 색깔 중에서 A랑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으니까 A랑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라는 기준을 잡고 케이스를 나눈 거야. 케이스를 나눈 거라고 이제. 그래서 A랑 같은 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색깔이 여기 칠해줘야 되니까 한 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의 경우의 수가 4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지. 얘가 이 영역이 얘랑 같은 색이면은 얘네 둘이가 같은 색이니까 여기가 4가지 아니야 4가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그럼 뭘 곱해요 그러면? 그 4가지 중에서 봐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4가지 중에서 얘랑 같은 색인 게 한 가지 있잖아. 나머지 3개는 다른 색 아니야. 나머지 다른 색. 그러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3개 한 개로 쪼개야지 이제. 3개 한 개로 이렇게 여기서. 3개 한 개로 여기서 쪼개줘야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여긴데 이제 여기. 자, 여기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네 사람이 각자 자신의 모자를 벗었다가 아무 모자나 다시 쓰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보래. 아무 모자나 다시 쓰래 이제. 이거 좀 잘 봐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네 사람 A, B, CD를 해보자. A, B, CD가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벌어서 다 다른 사람의 모자로 바꿔서 쓰는 경우의 수야. 자,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고 봐봐. A는 그러면은 이제 B의 모자, C의 모자, D의 모자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가 만약에 B의 모자를 가정해봐. 자, 그럼 이제 A가 B의 모자 썼어. 남은 모자 3개가 뭐야? A, C, D. 자, 케이스 나눠. A, C, D로 나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자, B, A로 왔다 치자. 남은 모자가 근데 자기 자신 모자 못 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D, C의 순서로 써야 되지 않을까? D, C의 순서로. 이렇게 써야 되겠지. 또 자, 처음에 여기 B, C로 왔으면 남은 모자가 A, D. D가 여기 못 오니까 D가 여기 와주고 여기가 A로 자동 결정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B, D면은 남은 게 A, C. 근데 C가 여기 못 오니까 여기가 무조건 A여야 되고 여기가 C여야 된다라고 자동 결정되는 거. 저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눠가지고 해주면 돼. 그 다음 또 여기 봐봐. A가 C에 모자 썼으면 남은 모자가 뭐야? A, B, D인데 B가 여기 뭐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하고 D만 올 수 있어. A하고 D만. 이렇게 오실 수가 있고. 이제 A 모자 했다 해보자. C, A로 왔으면 남은 모자가 B, D. D가 여기 못 오지. 그럼 D가 여기 와줘야 되겠네. B,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봐봐. C, D잖아. 남은 모자가 뭐죠 이거? A, B. A, B 다 이거 다 가능해서 케이스 나눠가지고 A, B. 여기선 B. 여기선 A. 이렇게 좀 이제 펼쳐 나갈 것이고 저렇게 이제 마지막 D. 이거 그 A, B, C로 케이스 또 나눠주려고 남은 모자가 A, B, C잖아. B가 여기 못 오지? 그럼 A, C만 가능한데 A, C만 이제 여기서 이제 D, A로 왔으면 남은 모자가 B, C. 근데 C가 여기 못 오니까 여기가 B, C 이 순서로 와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순서로 이제 그 다음 이제 D, C로 왔어. 남은 모자가 뭐야 그럼 이제 A, B. 이거 A, B 다 올 수 있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B, 여기가 A.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케이스가 총 몇 가지입니까? 다 세주시면은 다 세주면 몇 가지? 그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이 한 줄로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으로 세는 거야. 이걸 다 더해가지고 9가지라고 답을 내는 거야, 일단. 답은 일단 9가지야. 답은 일단 9가지인데, 근데 여기서 좀 더 설명할 게 있어. 좀 더 설명할 게 이제. 자,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지금 4명이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잖아, 이제. 자, 이게, 이 주제가 이제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주제인데, 명칭이 이제,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주제야,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주제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요거야,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4명, 일반어에서 N명이 서로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 이런 게 있어. 자, 일단 여기 한 칸 띄워 놓으시고, 이게 2명일 때의 가지수가 있고, 3명일 때의 가지수가 있고, 4명일 때의 가지수가 있고, 5명일 때의 가지수가 있거든, 얘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저 숫자는 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좀 외워놓는 게 좋아. 저건 이제 외워놓는 게. 자, 어떻게 되냐? 봐봐. 2명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너랑 나랑 모자를 바꿔 끼죠. 한 가지야, 그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야, 이 자체가 이제. 너 하나, 나 하나, 2가지가 아니야. 한 가지, 한 가지. 3명은 어떻게 돼가? 3명 이제. 이게 왜 2가지야? 봐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수영들을 직접 해보는 게 좋거든, 이거는 이제. 잘 봐봐, 이거 이제. 수영들을 직접 해보시면은 A, B, C 세 사람이잖아, 이제 만약에 이제. A는 무조건 B 아니면 C지, 그치? 자, 이거 남은 모자 뭐야? C가 여기 못 오지? C가 무조건 여기 오고 자동으로 A로 결정되지, 그치? 자, A가 C의 모자 썼으면 남은 게 A, B. B가 여기 못 오지? 그러니까 B가 못 오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 2가지야, 2가지. 직접 해보면 이렇게 해서 2가지인 거야, 이제. 그 다음에 4명일 때는 지금 9가지가 나왔지, 그치? 근데 이게 어떤 규칙 패턴이 있냐면 이런 규칙성이 있어. 이게 뭐가 있냐면 잘 봐, 이제. 이게 무조건, 자, 봐봐.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거랑 얘랑 곱해주면은 더하면 몇이야? 3. 더하면 3, 얘랑 곱하면 9. 그래서 그 밑에 게 나오게 돼 있어. 그 다음 또 이거 봐봐. 여기도 얘네 둘이 더해. 몇이야? 11.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이게 무조건 이런 규칙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이제. 이 규칙에 의해서 이제.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뭐 이 정도까지긴 한데 그냥 이런 규칙성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현재 n일 때와 그 n 플러스 1일 때를 이제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그게 그 바로 다음 게 나온다라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일단 좀 쓰도록 합시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fn 플러스 2는 fn이랑 fn 플러스 1을 더한 다음에 저 n 플러스 1을 앞에 있는 거를 곱해서 표현이 된다 라고 좀 기억을 해놓자. 저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실 수 있어요. 저건 이제 좀 저 식을 막 외워놓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좀 딱딱하게 그냥 식으로 쓴 거야, 이제. 그냥 이거를 외워놓을 필요는 없고, 이제 얘네들이 더해서, 그게 얘네들 더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준 게 요거 곱하라는 의미고, 그거 곱하면 그 다음 게 나온다. 뭐 요런 의미로 생각해주면 돼. 요런 의미로 이제. 자, 그래서 요것도 일단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4명이 다 다른 사람의 모자 끼는 거니까 9가지가 나왔죠, 이제. 예전에 5년 전 2021년에 원미고 기출문제 중에서 요 44가 나온 적이 있어. 5명이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끼는 경우의 수가 나온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워놨으면은 그냥 바로 답을 44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못 외웠으면 이거 다 해야 돼. 그냥 저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고, 또 이게 있다. 이거 잘 생각해봐, 이제. 내가 말하는 걸 잘 따라봐. 지금 이거 4명일 때 직접 해서 9가지 나왔잖아, 이제. 근데 이게 그 A를 내가 처음에 기준으로 잡아서 A가 B의 모자 쓰냐, C의 모자 쓰냐, D의 모자 쓰냐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눠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 자, 너가 느끼기에 다 A 입장에서는 A는 B, C, D 중에 한 사람이 모자 껴야 되는데 A가 B의 모자를 썼을 때의 경우의 수랑 C의 모자를 썼을 때의 경우의 수랑 D의 모자를 썼을 때의 경우의 수 있지. 이 3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다 같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여지니?
이게 다 같은데 왜 같은지 좀 받아들여지니 이게? 안 받아들여져? 그러면은 경우의 수 하는데 이제 좀 애를 먹을 거야. 왜 받아들여져? 왜 잘 받아들여져? 아닌 것 같은데? 왜 잘 받아들여지지? 설명해봐. 음. 아니, 이건 내가 결과를 쓰니까 아는 거고, 결과를 쓰지 않고도 어차피 A가 B의 걸 하냐, C의 걸 하냐, D의 걸 하냐, 이게 다 같은 경우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너가 느껴야 돼, 이거를. 왜 느껴져? 왜? 왜 느껴져? 말로 설명해봐, 말로. 왜 이게 가능할까? 이건 직관이 필요해, 직관이, 이게. 누구 거, 이게 문자가, 봐봐. A가 누군가의 모자를 쓸 거잖아. A가 B의, 자, 봐봐. A가 어떤 사람의 모자를 쓸 거야? 여기가 B든 C든 D든 어차피 다 문자가 의미가 있니? 문자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다 같은 거야. 문자가 의미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B, C, D 뭐 그럼 이렇게 막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한 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만 구해놓고 곱하기 3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네 명이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썼을 때의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조건이 더 추가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A는 다시 뭐 B는 무조건 뭐 A 모자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강화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다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 가지치는 거를 이제 수용도라 부르거든요. 이제 수용도로 다 지금 해본 거지만 이제 가지치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로 답을 낼 수도 있어야 돼. 좀 기억해놔야 돼 이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